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집에서 사랑받는 남자예요. 네.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또 오프닝을 또 저희 선배님들이 너무 즐겁게 열어주셔가지고 어쩌죠? 저 지금 막 흥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막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군산에 있는 아주 멋있는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열심히 3시간 반을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조금 먹었거든요. 올해 이제 54살이에요. 제가 69년생인데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모자란 아이, 좀 또라이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보니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저는 이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뭔가가 잘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30년 전에 저를 이렇게 좀 우습게 알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저 30년 전에 저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왜 사람의 삶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과거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왜?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엔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30년 전에 저는 미래를 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했던 거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오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만든 사람이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저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3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가 뭐니 그랬을 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3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는데. 근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중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은요, 저녁에 어디 찻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로? 요즘에 많이 관심 있는 얘기들을 꺼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메타버스 얘기가 자꾸 나와요. 메타버스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전에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몰라도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모임을 가도 어느 자리를 가도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전에 메타버스를 몰랐던 분이 3년이 지나서 지금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소통 사이에 끼어들지를 못해요. 왜? 몰라요. 메타버스가 뭔지를. 오늘 제가 하려는 그 이야기의 주제를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틀림없이 미래는 현재가 만듭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제가 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을 바꾸는 이야기를 좀 저는 한번 해볼 겁니다. 볼까요? 제가 군산에 오느라고 특별하게 커튼을 좀 달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커튼 저렇게 달지 않아요. 그냥 훅 열리거든요. 근데 오늘 커튼을 열었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변화와 소통의 물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통한다는 얘기를 저는 좀 한번 멀리 한번 꺼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군산시라는 울타리, 전라북도라는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한번 제가 더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더 넓은 세상으로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근데 과연 넓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못하는 사람일까? 그걸 이제 오늘 좀 같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저께 나온 신문이거든요. 그저께 나왔습니다. 하도 조회수가 높아서 저게 무슨 기사지 하고 탁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떠 있어요. 저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강남에 출연했다. 제가 지금 회사가 강남에 있거든요. 저도 강남에서 맨날 일하는 사람인데 강남에 뭐가 떴대요. 그리고 뭐가 떴는 거 봤더니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카페요.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주인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카페 주인이 저기 있는 저 여사장님이거든요. 아니 강남에 우리나라의 카페 주인이 여사장님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한민국 최초예요. 최초.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왜? 카페 주인이 여성분인데요.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기? 안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카페 주인이 여자는 여잔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가상인간이에요. 메타 휴먼.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메타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카페 주인입니다. 이게 3년 전에는 이런 소리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에라이 미친놈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이 되니? 그랬거든요. 근데 30년도 아니고 3년 일했는데 진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게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왜? 보러 가요, 저기. 카페 주인을 보러 가요. 그 카페 주인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보러 가요?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 카페 가면 카페 여주인이 모니터 안에 있습니다. 인사를 해요. 어서 오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근데 저 여주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손님한테.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안 늙어요, 어머니. 안 늙어요. 네. 왜 어머니들 가끔 화장하다가 짜증날 때 있죠. 네. 어제보다 1년 전보다 내 얼굴이 조금 주름이 생기거나 하면 되게 화나잖아요. 근데 저 여주인은 안 늙어요, 어머니. 왜? 사람은 사람인데 메타 휴먼, 메타 사람이어서 안 늙어요. 근데 저런 걸 3년 전에 다 저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웃긴 건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저 카페 가서 저 주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예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얼마 전에 국내 대기업의 사내 교육용 캐릭터가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는데 이번엔 한 국내 보험사의 TV 광고 속 모델이 화제입니다. 자,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사람이 아니라요. 저기 사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듣고 나요? 네, 듣고 나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달 초 TV 광고를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 이 모델, 알고 보니 가상인물, 애니메이션 캐릭터였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아닙니다. 국내 유명 연예계와 소속사 계약도 했고 패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개인 SNS 계정으로 여행지, 맛집 등을 공유하며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행동하는데 팔로워만 2만 명이 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자, 저 광고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신한은행 광고인데 나오고 나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왜? 지금까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가상인간이라는 걸. 메타 휴먼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왜?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 네, 이겁니다.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원했던 거예요. 무슨 사람? 누구한테나 따뜻하게 해주고 누구한테나 화도 안 내고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죠? 내 아이 이쁘다 해주고 싶지만 미운 짓 하면 막 욕 나가잖아요. 근데 휴먼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메타버스가 3년 안에 우리 생활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머니. 가끔 왜 TV 보면 연예인들 중에 광고 찍고 뭐 했는데 사고 쳐가지고 광고사한테 막 손해 끼치고 이래서 해약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광고를 내려야 돼요. 손실이 얼마겠습니까? 수십억이거든요? 근데 메타 휴먼은 사고를 안 쳐요, 어머니.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연예인들한테 경쟁 상대가 이제 다른 연예인이 아니라 휴먼이 됐어요. 메타 휴먼. 메타버스 안에서 저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금방 봤던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신한은행 광고 모델이거든요. 그거 찍고 나서 지금 광고료만 얼마 받았냐면 올해까지 30억을 넘게 받았어요. 연예인들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몸값이. 근데 광고주들이 진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도 광고를 줄을 서서 찍자고 그래요.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건 딴 얘기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 2022년 8월 23일 날 여기서 이 얘기 했잖아요. 이제 3년 안 걸립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현실이 될 거예요. 저희 생활에서. 그러면 여기서 제 강의를 듣고 뭔 소리야 저 자식 저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말이 돼? 이랬던 분들은 1년 뒤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제 왜? 눈앞에 얘기했던 게 펼쳐질 거니까. 점점 이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쟤도 어떻게 하냐면 SNS를 해요, 어머니.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서 친구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메타버스 안에서만 있는 가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현실과 메타버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니. 3년 전에 전문가들이 저거 다 얘기했거든요. 그때 다 미친놈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3년 지나서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3년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사실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송 3사 말고 케이블 TV까지 해가지고 뉴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 프로그램 MC 중에 진짜 사람이 아닌 사람이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전혀 모르세요, 누군지. 사람이 아닌데 뉴스를 아나운서처럼 진행한다니까요. 이게 메타버스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1년 뒤, 2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3년 전보다 훨씬.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면 이뻐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잘 보세요. 저 단어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 끝에. 소통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엄마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아빠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직도 내 자식이 메타버스 안에서 저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에라이 미친놈아 미친년아 그 소리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왜 내 자식이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왜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지를 그걸 느끼셔야죠. 메타버스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돈이 안 됐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돈이 안 됐다고요, 돈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봐야 뭐 돈 벌 게 없어요. 그냥 가면 게임 같아요.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볼 때는 한심해 보였겠죠. 왜 저기서 저 사람들 저러고 있지?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메타버스를 제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뭐 하러 지금 4시간을 달려왔냐면 끝나고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왜 왔냐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거든요. 웃긴 게 제가 20년 전에 전라북도에 살다가 제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이제 15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이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여기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울 사람들은 이상하게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를 쫙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뭐가 뜨면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크게 다른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 이게 뭐지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뭐요? 이렇게 가잖아요. 모르면 이게 뭔가 알아?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10년이 지나도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옛날 얘기밖에 할 게 없다고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으로 자꾸 들어가냐면 전 그 이유 정확히 압니다. 기성세대하고 소통이 안 된대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들보다 제가 지금 54살인데 저보다 연배 높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트렌드는요 틀림없이 우리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늙고 그러다가 죽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 트렌드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트렌드는요 이걸 모르면 되게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30명이 있는데요. 갑자기 29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나가면 그 한 명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니? 한 명은 뭐 할까요? 한 명은 뭐 할 것 같으세요? 29명이 이렇게 나가면 한 명은 뭐 할까요? 그렇죠. 뒤따라 나가게 되죠. 근데 웃긴 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뒤따라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물어보죠. 간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가서 물어봐요. 여기가 어디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 보세요. 29명이 딱 움직일 때 저기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뭐요? 어디 가는겨? 일단 따라가.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트렌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보세요. 트렌드는 메타버스는 그냥 쉬운 얘기로 저는 그냥 세상을 읽는 상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통로. 자,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뭔가를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뭔 얘기를 내가 전혀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는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영상을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르는 사이에 메타버스가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 생활에. 근데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것조차도 못해요. 이거 저거였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네. 이게 뭐냐면요, 어머니. 트렌드의 종류인데요. 트렌드의 종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저기 보면 1년짜리 트렌드가 있고,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런 건 몰라도 나한테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저런 건 1년이면 없어지니까. 뭐 1년 한다고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1년짜리 밑에 혹시 잘 보시면 1년에서 5년짜리의 트렌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지금 모른 채 해버리면 5년 동안은 답답하실 거라는 얘기. 1년 정도는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데 5년은 좀 길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훨씬 긴 게 있어요. 10년 이상도 있고 30년 이상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왜 저런 걸 전문가들이 자꾸 공부를 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내가 오늘 이거를 모르면 한 30년을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저기서 몇 년짜리일 것 같으세요? 한번 아버님, 어머니 맞춰보실래요?
메타버스는 1년짜리일까요? 마이크로 트렌드일까요? 패드일까요? 트렌드일까요? 메가 트렌드일까요? 문화일까요? 30년 이상 하는 걸까요? 아니면 10년에서 30년짜리일까요? 한 몇 년짜리일 것 같으세요? 어머니. 30년 이상이요? 와. 그럼 어머니 오늘 정말 잘 오신 거네. 그죠? 네.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이런 겁니다. 어머니, 여자들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 그거 안 입는다고 제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패딩이 유행한다고 패딩 안 입는다고 제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짜리 이상은 안 하면 저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와요. 유행은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10년 이상짜리 안 하면요. 첫째, 사람들하고 대화가 일단 잘 안 돼요. 왜? 끼어들질 않아요. 모르면. 근데 어머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는 저기 중에서도 뭐냐면 메타 트렌드, 30년 이상 넘어가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3년 전에 얘기했던 게 3년 지나서 너무나 빨리 지금 뭐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메타버스는 이게. 자, 그럼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한테 이 얘기 해주러 온 거거든요. 4가지 주제를 좀 제가 좀 던질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저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누집 아들내미가 참 환하게 잘생겼죠. 네, 접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아버님, 희대 사기꾼, 그냥 정말 첫 주딜놈의 사기꾼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나쁜 놈.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사기쳐놓은 나쁜 놈 혹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누구요? 조이팔. 아, 설마 아버님 거기 당하신 건 아니시죠? 근데 조이팔은 우리나라 역사의 희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있는데요. 조이팔 말고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약간 괜찮은 도둑놈. 엄청나게 나쁜 놈은 놈이 있는데 괜찮은 놈이 하나 또 있어요.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좋은 놈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선달이요. 김선달은 어머니 역사에 나온 완전 사기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김선달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영화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조이팔하고 김선달이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죠. 조이팔이 사기친 금액이 4조입니다. 4조요. 어머니 보이스피싱 1000만 원은 돈도 아니고 그거 4조예요. 4조. 근데 봉이 김선달은요 전화의 사기꾼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왜? 어머니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어요. 조이팔이는 물건이라도 팔았죠. 봉이 김선달은 물건도 아닌 걸 팔았어요. 근데 웃긴 건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메타버스가 나와서 한 5년 사이에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들이 나왔는지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이팔이, 김선달, 게임이 안 돼요, 어머니.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들 군산도 그렇지만 이연배 되시면 집 땅에 관심 많으시죠? 뉴스 보면 맨날 집값 땅값 보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저 뒤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부동산은 부동산인데요. 현실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 네, 메타버스 안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메타버스 안에는 진짜 땅이 없거든요. 근데 웃긴 건 메타버스 안에서 땅을 파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머니 땅은 밟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3.3, 3.3이면 한 평이고 이렇게 밟아야 되거든요. 이게 땅이잖아요, 어머니. 이 땅이라고 이게. 근데 메타버스는요. 땅이 없는데 땅을 팔아요, 어머니. 근데 더 웃긴 건 사는 사람들이 겁납니다. 어머니 땅을 밟을 수도 없고 흙냄새도 못 맡는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땅을 산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놈들은 정말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왜? 얘네들은 지구를 팔아요. 어머니, 메타버스 안에다가요, 지구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도 팔고 있어요, 지금. 저도 샀는데요. 저 안에. 어머니, 제가 어느 동네 땅을 샀을 것 같으세요, 아버님? 강남이요? 아니요, 뭐 저 사는 곳이 서울이라 서울 땅 안 샀습니다, 어머니. 아니요. 아버님, 강원도. 고향 땅을 샀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고향 땅 사버렸어요. 어디서? 메타버스 안에서. 돈 얼마 안 들었습니다, 어머니. 더 신기한 건 저 프로그램 안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 집 땅이 다 보여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래요? 저기 보시면 메타버스 그 플랫폼이 굉장히 많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그런 공간이 꽤나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 플랫폼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서만, 다른 회사 거 빼고요, 이 4개에서만 2021년도에 얼마나치 땅을 거래했냐면요, 5억 1천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21년 사이에 어머니 2배로 뛰었죠, 거래량이. 어머니, 집을 많이 사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아버님? 집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서울 집값이 왜 비싼데요? 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 집 하나짜리 살려고 하니까 서울값이 올라가는, 집값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잘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2021년도에 5억 1천만 달러를 샀는데 2001년 뒤에 10억 달러, 2배만큼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디서? 메타버스 안에서. 저처럼 고향 땅을 살리면 시골 땅값이 올라가지고 몇 억이래요. 돈이 안 돼요, 아버님. 근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갔더니 1천만 원도 안 하던데요. 그래서 사버렸습니다. 근데 아버님, 땅값이 올랐어요. 어쩌요, 이거? 어쩔까요? 땅값이 올라버렸어요, 아버님. 밟을 수도 없는데 땅값이 올랐다고,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인가 보여드릴까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촌스럽다고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촌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농담이고요, 어머니. 이래도 아직도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어머니 1년 동안 메타버스 안에서 땅 거래만 1조 얼마요? 1조 4천억 가까이가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님 대한민국 땅값 보여드릴게요. 메타버스 안에 있는 대한민국 땅값이요. 군산도 여기 다 저 가격 다 알아요. 오면 봤어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 집 내가 땅 사버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잘 보세요. 저기 잘 보시면 우리 어머니 서울에서 제일 집값 비싼 데가 압구정동이거든요, 아버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아파트 안에 뭐 40억, 50억, 60억 뭐 최고를 찍은 어쩌나 그러죠. 제가 메타버스 안에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도 압구정동 아파트값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현실에서는 어머니 60억 있어야지 압구정동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저기 한 채 있어요. 어디에? 메타버스. 저 어머니 부자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잘 보세요, 어머니. 2021년도에 1년 전에 서울 압구정동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여기 보면 기존이 달러인데요. 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에서는 타일로 팔거든요. 땅은 타일로, 타일이 뭐냐면 10제곱미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잘 보시면 얼만큼 팔렸냐면 어머니 10제곱미터가 3.3평이에요. 10제곱미터가 3.3평이거든요. 근데 10제곱미터를 얼마에 팔았냐면 2021년도에 1.6달러였어요. 근데 잘 보세요. 1년 지나서 몇 배로 뛰었는가 보실래요? 이거 서울 집값 올라간 건 게임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1.6달러면 저거요? 얼마냐고요? 1달러가 지금 1,400원이니까 1,400원에도 1,5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1,500원짜리가 얼마로 뛰었다고요? 53,000원 됐어 이거. 몇 배 뛰었냐고요? 24.7배 뛰었어요. 아버님 대한민국에서 1년 만에 24.7배 넘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고리도 저렇게는 못 뜯거든요. 고리도 저렇게는 뜯지 못한다고. 근데 아버님 메타버스 안에서 땅값이 저렇게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저거 어떤 놈들이 샀는가? 저 같은 사람들이 샀는가? 제가 얘기했죠? 현재는 늘 미래를 만든다고. 자, 그러면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그렇게 세상을 바꿔놨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메타버스가 뭔지. 메타버스, 저희 친구들이 가끔, 저희 친구들 진짜 재밌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전북대학교에서 왔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야, 좀 메타버스가 그랬더니, 야, 그 버스는 하루 임대하는데 얼마 준다냐? 내가 그래서 거기다 대고 웃긴 얘기 했어요. 요즘 버스 임대료 비싸, 임마. 더블이요. 한 100만 원 줘야 되는데 했더니, 그 리무진이냐? 이게 이 차이예요, 어머니.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벌써 시골 땅도 사놓고 그러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그 임대버스냐? 그 얼마짜리냐? 비싸다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볼게요. 3차원 가상세계. 근데 이러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어머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정진일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알아요. 그죠? 만져보면, 이거 정진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잘 보세요. 만약에 만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만져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까 가상인간 광고 찍은 거 보셨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왜?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 근데 살면서 어머니, 우리가 꼭 만져야지 아는 거 많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도 엄청 많고요. 꼭 만져야지 만족하지 않거든요. 메타버스는 그런 저희들의 인간의 속성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쉬운 얘기를 이런 거예요. 3차원 가상세계. 그럼 뭐죠? 어머니 잘 보십시오. 저희가 있는 여기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이거를 1차원이라고 합니다. 1차원이 어머니. 1차원은 되게 쉬워요. 발로 밟았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건 1차원이에요. 1차원. 2차원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뜨면 2차원이에요, 어머니. 이 떠 있으면 떠 있는 순간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3차원은 이거보다 더 세요.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여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기도 다 있어요. 이게 3차원이에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렇게 3년 전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몇 번을 나왔냐면 3번을 나왔어요. 1992년도에는 소설책에서 1번. 그 다음에 2003년에는 게임에서 1번. 그리고 2018년에는 영화에서 1번. 근데 저 때는 메타 트렌드가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그때는. 트렌드가 못 됐다고. 그러니까 1년짜리 하고 끝났어요, 다.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2020년도부터 4번째 메타버스가 등장했는데 얘는 안 없어졌어요, 어머니. 왜? 얘는 지금부터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요,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아버님 신입사원을 못 뽑아서 왜? 못 만나게 하니까. 면접을 못 보게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사원을 못 뽑으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아버님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뽑는 것부터 교육까지 메타버스로 다 해버렸어요. 한 번도 본사에 출근 안 합니다. 집에서 다 해요. 근데 웃긴 건 만족도가 만점 가까이 나와요,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뛰면서 해야지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컴퓨터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했어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교육을 아버님 한 달 동안 메타버스를 다 해버렸어요. 이건 어디냐고요? 유한 킴벌리거든요. 유한 킴벌리는 아시겠지만 유한 킴벌리는 굉장히 공익적인 캠페인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캠페인도 못했죠. 코로나 때. 왜?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캠페인하면 일단 막 몇천 명씩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메타버스로 가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갔더니 3천 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님, 메타버스는요 공간이 없잖아요. 무한대예요. 오는 쪽쪽 다 할 수 있어요. 오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냐고요? 아버님, 지금 저희 아들도 군대 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대학을 합격했는데 2년 동안 학교를 5번밖에 못 갔어요. 수업료는 다 냈는데. 왜? 학교를 못 나오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학교 수업도 메타버스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도 메타버스로 다 했고요. 입학식도 메타버스로 다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버님, 축제도 대학 축제도 메타버스로 다 해버렸어요. 축제. 저기 수천 명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왜? 공공기관도 시민들이 잘 못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일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했냐고요? 대구 광역시를 메타버스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메타버스는 사람 손 안 만져도 되잖아요. 얼굴 이렇게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메타버스를 누가 하는 거냐?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은 난 저런 거 한 적 없는데? 누가 저렇게 많이 했대, 저거를? 누가 했을까? 어머니 누가 했을까요, 저거? 메타버스. 누가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누가 했을까요, 그럼 저거를? 놀라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자식들과 손주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네. 뭐 TV 보시면 MZ라고 그러죠? MZ. MZ가 뭐냐면 1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주인공들이에요. 메타버스 사용자의 거의 한 8, 90%가 그 연령대예요.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저희는 카톡에 다 와 있죠. 저희는 카톡 안에서 놀고 있고요. 어머님의 손주들과 자녀들은 메타버스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자꾸 세대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왜? 노는 곳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땅 팔았던 데 있죠? 땅 팔았던 데 두 군데 대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입니다. 여기 어스2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전 고향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서울 집값이 평당 300만 원 넘어갔다고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The Sandbox라는. 여기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이 전 세계에서 땅값 집값 비싼 거니까 우리나라 땅을 엄청 사러 들어와요. 가상의 공간에서. 이게 밟을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웃긴 건 그걸 거래가 일어난다는 게 웃긴 거죠. 거래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메타버스를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딱 보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이거를 전문가들이 하는 이유는 메타버스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게임이 돼버릴 거예요. 그냥 게임. 돈만 쓰고 끝나는 거? 근데 메타버스는 잘 보면 게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만큼 생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예 그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그 사용자들 분석해 놓은 거거든요, 아버님. 잘 보시면 아버님 저희들 또래는 아예 통계도 없어요. 저기 보시면 Z세대 후기, 저게 이제 M세대, 이게 Z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런 뜻이에요. 메타버스가 이런 거였어? 그러면 보통의 어른들은
메타버스가 그런 거래?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그런 거래? 그러면, 그러고 끝나요, 그냥. 근데, MZ 세대들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어머니. 메타버스가 이런 거래?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어머니, 메타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주 세대가 MZ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MZ 세대가 어떻게 1초 5천억의 돈을 굴렸을까요?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머니 잘 보세요. 한국 NFT 거래소가 생겼어요. 저게 뭡니까? 증권거래소가 아버님 주식dem이 있죠? 그건 정부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뭘 인정했다고요? NFT를 인정했다고요, 어머니. 재산을. 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 안에서 돈이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렇게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야, 아예 거래할 바에야 안전하게 거래해라. 이렇게 해요. 아버지, 어머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과연 이 메타버스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그게 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혹시 방탄소년 아세요? 어머니?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인 친구들이죠. 노래로, 춤으로. 뭐 방탄소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아마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로 최초로 비즈니스를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로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어떻게 돈 벌었냐면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 왜 저희가 가수들이 뭐 영탁이도 그렇고 이렇게 가수들 앨범 내면 주로 노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잖아요. 올리거든요. 근데 어머니 유튜브는 무료죠. 물론 이제 구독자가 많으면 돈을 받기는 한다고 하는데 일단 무료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 룰을 방탄소년단이 깨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통 가수들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안 올렸습니다. 어디에 올렸겠어요? 메타버스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살벌한 대박이 났어요, 이게. 왜? 어머니, 저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가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가입자. 아까 제가 제페토가 3억 명이라고 했죠, 올해 3월 달에 기록 보니까 3억 명 넘어갔더라고요. 저게 지금 몇 년 전, 2년 전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냐면 어머니, 3억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어머니, 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저기 딱 들어가면 방탄소년단 영상이 떠요, 그냥 자동으로.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된다고요. 3억 5천만 명이 어떻게 영상을 봐요? 유튜브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근데 메타버스를 놓기만 하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노래가 확 떴어요.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거. 방탄소년단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게임 속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김수영 이사입니다. 저 뮤직비디오거든요.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요즘 미국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새 뮤직비디오는 뜻밖의 장소에서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등장하는 바로 이용자 3억 5천만 명의 온라인 배틀게임 포트나이트도 무대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겁니다. 개인 이용자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가장 먼저 관람했습니다. 이용자의 아바타가 춤 동작을 따라할 수 있게 한 게임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가수들도 그래서 많이 굶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가수를 그만둔 친구들도 많고 2년 동안 공연을 전혀 못 하니까. 요즘에 공연을 좀 하지만 근데 방탄소년단도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만약에 점점 5년 6년 가면 가수들 다 죽거든요. 공연 못 하면.
메타버스로 들어갔죠? 어머니 금방 그 영상 보면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뮤직비디오 나올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막 춤추는 거 보셨죠? 그게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가 뭐냐면 나는 1차원에 있는데 나를 메타버스 안에 집어넣고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걔를 아바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진일이가 메타버스 안에 정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있는 정진일을 뭐라고 하냐면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방탄소년단에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춤을 추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겁나게 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볼 수는 있어. 보는 건 공짜인데요. 앞에서 아까 왜 그 춤추는 애들 보셨죠? 그거는 돈 주고 사야 돼요, 어머니. 돈을 주고 사면 내 아바타를 방탄소년단 노래를 똑같이 이렇게 춤을 추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걸로 100억을 넘게 벌었어요. 신세계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죠. 100억을 벌려면 어머니 엄청난 공연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렇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방탄소년단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핫하고 유명한 친구들이거든요. 블랙핑크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걸그룹이에요. 한국 친구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 딱 스타팅했어요. 트래비스 스콧이 공연했어요. 그랬더니 와 YG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양영석 씨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해. 근데 똑같이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뭘 살짝 바꿨어요. 어머니 뭘 했냐면요. 유료로 해야지 어쨌든 이 사람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 유료로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잘 보시오니 이 친구들 팬사인회를 했거든요, 어머니. 왜 가수들 팬사인회 하잖아요. 혹시 여기 영탁이나 혹시 영웅이 저기 멤버들 없으세요? 저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사인 받잖아요, 어머니. 근데 팬사인회 정말 몇백 명 못 하거든요. 100명, 200명밖에 못 해요. 근데 블랙핑크는 아버님 팬사인회를요 메타버스에서 해버렸어요. 왜? 미국의 트래비스 스콧이 1200만 명이 관람을 했잖아요. 그럼 혹시 팬사인회도 메타버스에서 하면 우리가 직접 갈 필요도 없고 굉장히 많은 팬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메타버스 안에 블랙핑크의 아바타를 넣어놓고 팬사인회를 했어요, 어머니. 이거 돈 받고 했습니다, 어머니. 돈 받고 했어요. 몇 명이나 왔는가 보실래요? 보세요. 이게 팬사인회 한 거거든요. 이게 메타버스예요. 돈을 주고 블랙핑크의 사인을 받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절대 이제 100명, 200명은 싹 사라질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로 돈 이상 보여드리겠습니다. 4,600만 명이요. 어머니 10,000원씩만 받아도 얼마인가 아세요? 460억이에요. 10,000원씩만 받아도 1,000원씩만 받아도 46억이에요. 46억을 어떻게 현실에서 1차원에서 벌어요, 어머니. 그러니 세상이 눈이 안 뒤집히게 생겼냐고요, 저걸 보고. 근데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왜? 대한민국 한쪽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메타버스를 보고 그게 하루 대절하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진짜 우리 자식들이 저희 버스 태워서 보낼지도 몰라요. 거기가 바로 이 제페토예요. 이게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인데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 이 메타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가 네이버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릎 꿇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찌, 샤넬 다 무릎 꿇었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무릎 꿇었다고요. 제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거기만 들어가면 3억 명이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지구촌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MZ세대들이. 그리고 이 친구들 구매력이 엄청 높아요. 아까 1조 5천억을 돈을 굴리고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이. 근데 기업이 어떻게 안 들어가요?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지 먹고 사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야지 뭘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사람 없는 데를 장사를 뭐하러 가요? 누가 거기까지 찾아오겠어요?
근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3억 5천만 명이,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국경도 없죠. 언어도 필요 없죠. 그러니 기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구찌? 다 무릎 꿇었어요. 구찌, 아디다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쉬운 얘기로.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메타버스가 여기 있는 어머님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틀림없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자식들 세대는 직업이 없거든요, 어머니. 직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취업이 잘 안 돼요. 대학 나와도. 왜 안 되냐고요?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점점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100명 쓰는 것보다 컴퓨터 한 대가 더 많은 일을 해내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종합병원에서 사람 의사를 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 의사보다 AI 의사가 일을 더 잘하니까 AI 의사를 임용해버렸는데 어떻게 사람 의사를 쓰냐고요. 어머니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서울에 가보면 로펌이 있죠. TV에 나오는 유명한 로펌. 뭐 김현장인 이런데 로펌 있죠? 거기에 이제 변호사도 어머니 진짜 사람을 안 뽑아요. 메타버스 휴먼 뽑고 있다고 이제. 왜? 사람보다 일을 훨씬 잘해요. 걔네들은 불만도 안 해요. 24시간 일합니다. 사람은 퇴근 시간이 있고 출근 시간이 있고 휴일날 쉬잖아요. 걔네들은 쉬지도 않고 일해요. 근데 돈은 더 쌉니다. 저는 우리가 위기가 왔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알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어머니. 저기 보시면 3억 명 외국인 90%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맵 2만 개, 아이템 200만 개라고 돼 있죠? 지금 저희 손주들이, 저희 자식들이 어디까지, 어떡까지 지금 먹고 살고 있냐면 미래 먹고 사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머릿속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입사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세대의 생각이고요.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생기면서 먹고 사는 방법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가수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이런 데서 공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새롭게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거기만 바뀐 게 아니에요. 3년 사이에 어머니.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도 바뀌어버렸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애가 40%가 넘어요. 취업이 안 돼요. 왜? 갈 데가 없어요. 점점 사람을 뽑는 데가 적어지니까. AI 나오면서 사람은 뽑을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럼 걔네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어머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 나옵니까? 잘 보세요, 어머니.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너무 잘하는 게 세금이 안 거치면 뭘 혜택을 줄 수 없어요, 국민들한테. 근데 어머니 세금을 거두려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세금이 덜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괜찮아요. 왜? 저희는 저희 죽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걔네들은. 왜? 쓸 돈이 없어요, 저희가 다 쓰고 죽으면. 아니, 저희가 연금만 받았더니 나이 먹어서 우리가 경제활동 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세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기웃거린 거 이렇게. 혹시 이 세상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걸 찾았네요. 이 안에서. 어떻게 찾았느냐? 이렇게 찾았어요. 3억 5천만 명의 어머니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명의 아바타가 돌아다녀요, 어머니. 돌아다닙니다.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머니 쉬운 얘기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볼게요. 구찌라는 옷을 하나 사 입으려면 핸드백 하나가 7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이버 제페토 안에 구찌가 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네이버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어머니 거기에 구찌 매장이 있거든요. 아디다스도 있어요. 거기 CO도 있어요. 있는데 뭘 파냐면 어머니 신발을 팔긴 파는데 1차원에서 신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3차원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팔아요. 근데 1차원에서 신발이 70만 원, 80만 원인데 운동화 하나가 3차원에서 신는 신발은 3,000원,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
그럼 거기만 먹고 사냐?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3억 5천만 명 중에 저희 딸도 그 안에 있고요. 우리 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구찌에서만 저런 옷을 팔 수 있나? 아니요. 그렇게 안 해놨어. 어떻게? 누구라도 3억 5천만 명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팔 수 있게 해놨어요. 안경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요. 팔찌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요. 모자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그걸 다 해놨어요. 공짜 다 만들게. 그래서 옛날에 메타버스 나오기 전에는 게임하면 다 나쁜 거였는데 지금 메타버스 게임은 그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냐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법으로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기성세대는 1차원에서 돈을 소비하고 있다면 MZ세대는 3차원에서 돈을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나이가 먹을수록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도 해야 되고 연금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자라는 친구들은 왕성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1차원에 살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3차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왜? 부모로서 무조건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해요. 그런 경제활동이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잘 보시면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메타버스는 앞으로 SNS를 대체할 거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대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런 데서 나오는 수익을 점점 따라가고 있어요. 어머니, 수익이 있다는 얘기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메타버스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도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있고요. 대학들도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있고요.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이제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예요. 거기만 남았어요, 이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게 뭔지 감을 못 잡으면 누가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저 뭔 헛소리라고 했대? 이러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헛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트렌드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한 바퀴, 아니 아무 바퀴를 안 돌았는데 벌써 360도가 돌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3년 전에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때 한 번만 더 얘기하지 그랬냐고. 아니요.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알면 움직이는 거. 저는 이게 어쩌면 기성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제가 시작할 때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통입니다. 무슨 소통? 세상을 향한 소통이요. 어머니,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는 아버님, 저희는 한국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한번 해외여행을 가야 벗어나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 지금 저녁에 가면 핀란드 사람하고도 대화하고 다 해요. 핀란드 안 가도 핀란드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고 자료 다 주고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좁아졌어요. 메타버스를 통해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메타버스가 무슨 만능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 삶에 저는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른들이 제일 가깝게 느끼는 게 그게 돈이 된대? 네.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세금 걷어다가 거기다 지금 예산을 자꾸 쏟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런데 자, 큰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고 페이스북이 움직이고 애플이 움직이고 다 움직여. 삼성도 움직이고 LG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이고 청와대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국민인 우리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리감 생길 텐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치게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행복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버님, 어머님 제가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친근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보는 아버님, 어머님한테 반감이 전혀 없어요. 반감이.
근데 이 메타버스가 잘못 오면 세대와 세대의 반감으로 작용하게 되면 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는 유행은 아니에요, 어머니. 유행이었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건 유행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거 메타 트렌드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생활이 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사실은 서울 안 올라가고 시골 들어가거든요. 저 고향이 전북 장수예요,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할 거예요. 우리 시골집. 메타버스에 있는 시골집.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 집문서 있어요, 어머니 저. 저희 아버님이 원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파산 신청하셨거든요. 자식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골을 못 벗어나세요. 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았던 집도 누군가 집이 다 살아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식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에 우리 살았던 집 그냥 보여드리면 아버지가 편하게 눈 감지 않을까. 근데 아마 메타버스 없었으면 그것도 힘들었겠죠, 어머니? 다행입니다. 오르기 전에 사서. 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사버렸더라고요. 시골집을. 지네들 살던 고향 있죠? 번지수 찍어가지고 딱 찍으면 나와요,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참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한 번씩 들어가서 고향 가고 싶을 때 쳐다봅니다. 거기 아버님, 어머니 계신 것 같아서. 저한테는 메타버스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니,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군산 시민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좀 가깝게 다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제가 연락처 나오거든요.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